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영국 매체 미러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훌륭한 사업 수완을 가진 레비 회장이 그를 올 여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계속해서 여름 이적 시장 기간을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부터는 6월 중순에 시작하여 9월 1일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링크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 과연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 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FA로 바르샤로 떠난 귄도안, 사우디행이 유력한 실바를 대체하기 위해 맨시티가 손흥민에게 접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맨시티는 올 시즌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란의 합류로 활용정점을 찍고 드디어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팀의 중심 선수들의 이탈이 확정적인데요. 귄도안은 바르셀로나로 떠났고 실바는 사우디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위치를 뛸 수 있는 선수는 필 포든입니다. 양측 날개 자원은 잭 그릴리쉬, 마레즈가 전부인데요. 백업 선수들이 있지만 그릴리쉬, 마레즈에 비해 파괴력, 네임밸류 모든 것이 떨어져 맨시티의 원대한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에게 접근하여 양쪽 윙포워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케빈과 함께 공간을 활용한 플레이를 혹은 직선적인 플레이를 펼쳐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움직임에 더욱 적극으로 영입 정책을 펼치는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2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스쿼드 강화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뚜렷한 철학의 에디하우 감독을 필두로 효율적인 영입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풋볼런던의 보도에 의하면 뉴캐슬은 왼쪽 측면 공격 강화를 위해 토트넘의 손흥민과 접촉하고 있다. 영입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수와의 개인 합의 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인터뷰에서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은 사우디에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보여줄 것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에 토트넘 잔류 표현이다. 프리미어리그의 타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등의 의견으로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우디 자본으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고 에디하우 감독의 철학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명분이 맞아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든지 행복한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잉글랜드 초신성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이 레알 마드리드 입단 회견에서 감격을 금하지 못하였고 손흥민 관련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알은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벨링엄이 정식으로 레알 선수가 됐음을 발표했습니다. 벨링엄은 2003년으로 이제 2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평가받으면서 레알과 6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등번호는 그동안 써오던 22번이 아닌 레알 레전드 지네딘 지단이 입던 5번을 배정받았습니다. 레알은 벨링엄을 영입하기 위해 전 소속팀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기본 이적료만 무려 1억 300만 유로, 약 1,437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옵션으로 이적료의 최대 30%, 약 431억 원 금액이 포함됐는데 이는 벨링엄과 레알이 거둔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단식을 통해 정식으로 레알 선수가 된 벨링엄은 어린 나이에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뛰게 됐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벨링엄은 구단 공식 인터뷰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는 축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클럽이라며 이렇게 밝고 역사가 깊은 클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다라며 입단 소감을 드러냈습니다. 레알로부터 영입 제의가 왔을 때에 대해 벨링엄은 810개월 전쯤에 아버지가 내게 레알이 나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다. 이에 난 내 심정이 뛰었다고 말했다며 난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정말 놀라운 느낌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레알 제의에 흥분한 건 벨링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알 이적이 확정되자 벨링엄은 아버지는 울고 계셨다. 자주 울지 않으셨던 분이시기에 지금은 아버지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한담라고 밝혔습니다. 벨링엄은 자신에게 등번호 5번을 양보한 헤수스 바예호에게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레알 레전드이자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지단의 등번호를 달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설적인 프랑스 축구선수 지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레알에서 등번호 5번으로 활약하며 2001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 우승컵을 6개 들어 올렸습니다. 지단은 은퇴 후에도 레알과 축구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감독으로 변신한 지단은 레알 사령탑 재임 기간 동안 챔피언스리그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일구면서 클럽 전성기를 일궜습니다. 지단의 현역 시절 등번호를 물려받게 된 벨링엄은 은한 지단이 이 클럽에 남긴 유산을 매우 존경하기에 등번호 5번은 날 고무시키는 숫자라며 내 등번호 22번은 앞으로 내 마음속에서 계속 가져갈 것이며 레알에서 5번을 달게 돼 기쁘단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많은 잉글랜드 대표팀 친구들이 내가 프리미어리그로 오길 원했다. 그것은 내가 상당히 편한 곳으로 가서 경기할 수 있는 쉬운 옵션이었다며 하지만 누구도 레알의 오퍼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세계 최고의 구단이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어린 시절 좋아하던 손흥민 선수 함께 뛸 수도 있는 프리미어리그도 선택지에 있었다. 지단과 함께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했는데 레알의 구애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프리미어리그 친구들과도 만나질 못해 아쉬움을 전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보기를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갓 20살의 잉글랜드 초신성 선수 손흥민을 좋아한다고 밝히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국에서 7년 연속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벨링엄은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었는데요. 독일에서도 손흥민의 인기와 위상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벨링엄은 어린 시절 잉글랜드 클럽에서 유소년 아카데미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쪼록 벨링엄 선수 레알에서도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